수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12.3 계엄이 발생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각계 또 각층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연일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을 향해서 시민들의 응원과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대낮 광주 도심 한복판, 내란 세력 청산, 윤석열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광주 비상행동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권과 극우 세력을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다수가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시하여 이번 주 내에 반드시 윤석열의 탄핵을 결정하기 바란다. 법조계에서도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과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국민의 불안을 비상계엄 때보다 더 가중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광주 시민단체는 대통령 파면에 힘을 보태달라며 매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냅니다. 빨리 뭐가 됐든 결과가 나와서 좀 한국이 안정화됐어요. 어떻게 보면 소리 높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에 써달라며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광주 출신의 재미교포 사업가가 고향을 방문한 뒤 탄핵 집회에 써달라며 $1,000를 시민단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는 이번 주 헌재의 결정이 없으면 주말 상경 집회에 대규모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폭발한 호남 민심이 이번엔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투쟁에 함께 간 전남지사와 전남시군 지자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윤석열 파면하라! 전남도지사와 10여 명의 전남시장과 군수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폭발한 지역 민심을 헌법재판소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 속에 우두머리가 나와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개선 장군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이번 상경투쟁에선 12.3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00일을 넘기며 가중되는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의문도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과 탄핵 인용,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전남도지사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재로 나아가냐는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 호남이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켰듯이 이번에도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온 전남 향후 등 100여 명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언제서 모든 것이 끝나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다시 가동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5.18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조속한 계엄 사태 종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첫 국립의대 설립 논의 등 지역 현안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경우에도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해서 우리 전남의 수건인 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루가자고 제안합니다. 시장 군수를 비롯한 호남 인사들은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에도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탄핵이 빨리 인용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을 찾고 또 경제도 안정되고 우리 또 새로운 또 정권을 창출해서 안정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45주년을 맞는 만큼 기념행사위원회는 한층 더 각별한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5.18 공법단체들이 행사위원회에서 빠져 있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태극기와 5월을 상징하는 깃발을 선두로 시민 500여 명이 행진합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5월 광주에서 만납시다. 5.18이라는 역사와 가치가 영원히 뿌리내려 생동할 수 있도록 45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행사의 주제는 다시 만난 5월입니다. 용기와 연대의 상징인 5월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해 5.18 기념행사위원회에도 5월 공법단체 3곳은 빠졌습니다. 추모제나 전야제 등 행사 프로그램 일부를 맡아 진행하지만 주축으로 활동하진 않는 겁니다. 각기 다른 단체 60여 곳이 참여하다 보니 5.18 공법단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5월 단체는 행사의 큰 틀이 집회 형식에서 벗어나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봉사하고 선양하고 이런 데 노동단체로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지 않느냐. 투쟁을 앞세우는. 이렇다 보니 5월에 한정하지 않는 전국적인 5.18 행사도 별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독자적인 기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행사위는 5.18 공법단체들이 행사위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하나 될 겁니다. 광주는 대동정신으로 늘 하나가 되어 왔기 때문에 5.18 45주년 행사는 하나가 돼서 잘 치러질 거고 소통하고 있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요즘에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밖에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려 해도 10,000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사 먹는 손님도 부담이지만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몰려듭니다. 한 끼 가격은 5,000원. 저렴한 데다 외부 전문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질도 높아졌습니다. 구내식당에 오른 음식들은 대부분 고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직원 450여 명 가운데 300명 이상이 이곳에서 아침이나 점심을 해결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의 인기가 갑자기 오르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지역 식당을 살리기 위해 식당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요즘엔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에 컵라면만 먹어도 그 정도니까 사실 적은 급여로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월 평균 식비 부담은 2019년 66만 원대에서 지난해 8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서민의 식비 부담은 5년 사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냉면과 비빔밥 한 그릇은 9,000원을 넘어섰고 삼계탕을 먹으려면 15,000원을 내야 하는 등 10,000원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식당 메뉴 가격은 크게 올리지 못하면서 원재료값과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고 공공요금까지 안 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까지 장기화하면서 최근 2달 사이에만 2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장사가 좀 많이 힘들죠. 마진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지금 가게 둘이 하는데 고환율과 미중 관세 전쟁 등으로 올해도 밥상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일명 성인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만큼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실용적인 학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별도의 입학 전형을 마련해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한 대학 캠퍼스. 불이 켜지는 강의실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교수님의 유쾌한 인사말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고합니다. 학생들은 30대에서부터 65세 고령자까지 20명 남짓. 4년제 정규 학사 과정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인생 2막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좀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지금 제가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제 어떤 노년에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늦깎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불안한 미래와 정보에 대한 갈증 때문. 사회를 경험하면서 젊은 시절 배우지 못했던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갈증이 생겨났고 80세를 훌쩍 넘긴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배워야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일을 다니고 있다가 이제 좀 배워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좀 다니다 보니까 좀 공부도 재밌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 대학들도 평생 교육이 아닌 30살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성인 학습자 전형을 마련하는 등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전공도 사회복지와 뷰티, 영양식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위주로 배치했고 1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던 졸업학점도 100학점 이상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한다면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험 과정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2년차 정규 과정 안에 이렇게 5개 학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최근에 정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곡성군 삼기면의 한 조립식 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2명이 4m 아래로 추락해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이 용접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